귀할 귀자. 몸 신자 써가지고 네. 귀한 몸이란 말이죠. 네. 한 집에 살면서 바퀴벌레 치면서 바퀴맨이 되는 거예요. 바퀴맨이 된다면 전 세계 바퀴벌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박쥐 vs 저음불가. 가수라면 일단 음색이 지문이죠. 예를 들면 요즘에는 매력 음색 위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박자를 못하는 순간 예를 들면 누가 이런 거 아니야? 늘가 야야 누가 자리에 서서 말이 되냐? 그렇게 없어. 이런 사람이 박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야 노래 모르는 사람이 지금 거는. 아니 이게 박쥐라니까? 안녕하세요, 세븐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두 명에서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 둘이 토론을 진행을 해볼 텐데 과연 어떤 주제일지는 사실 저희도 몰라요. 맞아요.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맞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면서도 근데 이게 반대되는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각자가 뽑은 그 주제를 설득시키는 걸로 그렇죠. 지금 룰을 정했는데 맞아, 저희가 맞아. 또 말하면 또 희지 아니겠습니까? 불안합니다. 네, 제가 뭐 어떠한 주제가 나와도 이래를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논리로서.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저는 약간 거짓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뽑았는데 내 생각이랑 달라. 그러면 나도 납득을 못하는데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는 거 있어? 저거. 이거? 난 이거. 뭐 편하게 하세요. 전 다 상관없어요. 보여주세요. 오늘부터 내 방에서 같이 살아야 한다면 누구와 같이 살지를 이제 뽑아봐야겠구나. 네. 뭔가 이상한 애들이 나올 것 같은데 뭐 바퀴벌레 혹은 막 강아지똥 이런 거 아니야? 자. 오. 역시 나의 예상이 맞았어. 바퀴벌레. 귀신입니다. 귀신과 바퀴벌레. 뭐 먼저 하시죠. 네, 일단 바퀴벌레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사람한테 해코진 안 합니다. 해코진 안 해요. 왜냐면 사람보다 100배, 뭐 많게는 1000배까지 작기 때문이죠. 바퀴벌레가 온다 해도 저희한테 상처 날 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어떠한 전 세계 기록을 봐도 바퀴벌레한테 물렸다, 바퀴벌레 때문에 사망, 바퀴벌레 때문에 기절, 뭐 이런 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일단 기가 빨리고 귀신이 있다면 친구를 초대 못 합니다. 친구를 초대하더라도 귀신을 본 순간 그 친구는 이제 절교가 되겠죠. 그리고 어딜 가서 우리 집에 귀신 나오니까 우리 집 못 놀러가 라고 하는 순간 너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바퀴벌레는 솔직히 뭐 징그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디 있는지 안 보이면 장땡입니다. 바퀴벌레가 만약에 저기 뭐 싱크대 밑에 들어가 있어. 그럼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바퀴벌레 이 저희가 정말 흉측맞다, 징그럽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귀여운 구석도 있습니다. 조그맣고 반려동물처럼. 요즘 이제 우리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약간 이제 바퀴벌레를 나의 반려곤충으로 생각을 하면 밥도 안 줘도 돼, 산책도 안 시켜도 돼. 아니 그냥 이렇게 딱 집에 들어와서 다 외롭고 힘든데 그래 어딘가에 있는 퀴버리한테 퀴버라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퀴버라 하면서 이제 신세한탄도 하면서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걸로 요즘 위로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퀴벌레는 굉장히 좋은 친구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알겠고요. 좀 말 좀 할게요, 선생님. 네네, 해보세요. 제가 할 얘기가 있지만 일단 반박부터 하겠습니다. 네네네. 바퀴벌레가 해코지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귀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볼 수가 없어요. 잠시만요. 그런 식의 논리를 펼치시면은 지금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성립이 되지 않아요. 봐주세요. 네. 귀신이 이 친구는 내 방에서 함께 살겠죠. 네. 하지만 나는 볼 수가 없죠. 귀신은 없다고 일단 저는 가정을 했습니다. 볼 수 없다 일단. 네. 볼 수 없다. 네네. 뭐 느낄 수는 있지만 네네. 안 보이면 그만이라고 하셨는데 바퀴벌레가 네네. 귀신은 안 보입니다. 애초에 보이지가 않아요. 네. 내 심신에 네. 문제를 주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리고 바퀴벌레 애완으로 생각하면 귀엽다고 하셨는데 절대 안 귀엽습니다. 허허. 바퀴벌레 귀엽습니까? 전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키우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는 좋아요.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네. 제 생각엔 키우는 사람이 로또 당첨되는 사람보다 적을 거예요. 끝인가요? 네. 일단 이 논리를 펼쳤을 때 네. 귀신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논리를 펼치셔야 됩니다.
아. 그냥 없다라고 해버리면 저희는 토론 자체가 안 되죠. 그럼 만약에 보인다고 칩시다. 자, 귀신이 보이고 바퀴벌레 하나씩 보여요.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와요. 바퀴벌레 한 마리 보이는 것과 목이 없는 귀신이 떠다니는 것, 혹은 목이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귀신이 돌아다니는 것, 과연 무엇이 더 무섭고 무엇이 더 섬뜩할까요? 그렇게 따진다면 언제든지 솔직히 막말로 뭐 바퀴벌레한테 미안하지만 밟아서 죽일 수 있는 바퀴벌레보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고 무섭고 우리의 기를 빨아먹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무섭게 하는 귀신의 존재가 더 위험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퀴벌레를 마주했습니다. 네, 너무 무서워요. 네, 귀신 제가 진짜 무서워하는데 네. 공포 영화도 안 보는데 네. 바퀴벌레가 더 무서워요. 자, 이래식 귀신 보셨습니까? 못 봤죠. 못 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이래 너가 작업실 딱 문 열어 들어가는데 마이크 앞에 귀신이 이러고 있어. 하지만 귀신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소파 앞에 있는 북박이 귀신이라고 해봐요. 근데 목이 없어. 혹은 눈이 없어. 그러면 일상생활 가능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래, 바퀴벌레 정말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 한 마리는 익숙해질 겁니다. 왜냐? 해코지를 안 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죽이는 순간 알을 까가지고 100마리가 된 다음에 그런 말이 된 하면 다음에 안 죽이면 되죠. 안 죽이고 어항 같은 데 둡니다. 아, 어항에. 네. 그러니까 반려곤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귀신은 의사소통도 안 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씻고 있어야 되는데 샤워 부스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옷을 다 벗고 귀신이 있는 샤워 부스에서 샤워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 보인다는 사장님, 보인다는 가정하에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아니 약간 바퀴벌레의 장점을 찾으려고 막 바퀴벌레의 막 근력 이런 걸 쳤는데 바퀴벌레 퇴치하는 것밖에 안 나와. 자, 물었습니다. 퇴치해야죠. 바퀴벌레 귀신 쳐봐요. 귀신 치면 뭐 나오나? 귀신 치면 이제 뭐 귀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 혹은 귀신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네요. 일단 하나하나 나눠봅시다. 네. 귀가 뭐예요? 보통 귀는 이제 귀하다. 네. 귀할 귀자에 네. 이제 몸 신자 써가지고 네. 이제 귀한 몸이란 말이죠. 네. 이제 그 귀한 몸이 나랑 함께 우리 집에 산다면 네.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네. 삶의 활력을 얻고 앞으로 나갈, 그리고 말동무도 얻고 영혼의 단짝, 영혼이잖아요. 네. 영혼의 단짝, 네. 영혼의 단짝과 우리 집에 함께 산다. 귀한 몸을 가진 영혼의 단짝과 네네네. 훌륭하죠. 끝나신 건가요? 네네. 네. 저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한번 왔습니다. 바퀴벌레는 귀신보다 해코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작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만약에 좀 그렇다. 그럼 어디 가둬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말하면 돼요, 말동무. 그리고 또 막 번식을 한다, 뭐 알을 깐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앤트맨 아시죠, 여러분? 앤트맨. 개미들을 통솔할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서 바퀴벌레와 친해집시다. 저희가 한 집에 살면서 바퀴벌레 친해져서 바퀴맨이 되는 거예요. 바퀴맨이 된다면 전 세계 바퀴벌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바퀴벌레 통솔력을 얻게 된다면 정말 대단한 슈퍼 초능력이 부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귀신보다 같이 살 거면 귀엽고 반려곤충인 바퀴벌레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희아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이제 다음 주제를 한번 골라볼까요? 오, 거침없이. 하사사사 매력적이고 완벽한 음색이지만 박치 vs 엄청난 고음과 성량이지만 저음 불가. 와, 어렵다. 난 나 박시야. 저음 불가. 나 박시 아닌데. 뭐 한번 이래 씨부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가수지 않습니까? 네. 가수라면 일단 음색이 지문이죠. 일단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한테 매력을 느껴야 되고, 네. 예를 들면 요즘에는 또 매력 음색 위주지 않습니까? 스타일 네. 위주. 대신 박자를 못하고 박치면은 가수가 될 수 없겠죠.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럴 때 박자 연습을 하고 조금 더 뭔가 느린 노래, 좀 더 박자를 맞추는 거에 조금 더 자유로운 노래를 했을 때 좀 더 느낌이 살지 않을까? 네, 벌써 말씀하시면서 허공을 바라보고 계시죠? 방금 본인이 말씀하면서 안돼, 박자를 못 맞추면 가수가 될 수 없다라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을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또 뭐에?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색, 요즘 정말 음색이 지문이고 정말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박자를 못 맞춘다? 박자, 음정 이건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일단 박자를 못 맞추면 듣는 사람이 불안합니다. 아무리 음색이 좋으면 뭐합니까? 박자가 안 맞는데 그럼 박자가 또 안 맞으면 라이브도 못해요? 라이브 안 하실 겁니까? 해야죠. 네, 근데 박자를 못 맞춰요. 네. 옆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저음이 불가 이게 뭔지 알아요. 네네. 왜냐면 저는 고음부터 시작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보통 저음부터 쌓아갔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고음이 잘 나고 저음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음이 안 되잖아요. 네. 진짜 노래할 수가 없어요. 컨디션 너무 타고 그런 공연 무대마다 상황마다 너무너무 상황이 달라지고 네. 그 저음이 비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저음이 안 된다? 그럼 고음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너무 낮은 음이면 편곡을 해서 음을 올리고 키를 올리면 됩니다. 지금 사람들 고음에 들어왔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하지만 박자를 못하는 순간 벌써부터 관객분들은 그냥 벌써부터 불안해해요. 그리고 라이브가 안 돼요. 박자를 예. 잘 안 타는 노래를 하면 돼요. 박자 안 타는 노래가 뭐가 있죠? 조금 예를 들면은 밴드와 아니면은 그냥 피아노나 기타와 함께하는 어머나. 그런 뭐 밴드가 아니더라도 어쿠스틱한 노래 조금 더 느리게 할 수 있는 뒤에 만약에 피아노 쳐주시는 분 저랑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그 피아노 쳐주시는 분이 다 맞춰주셔야 된다? 다 맞출 순 없죠. 그쵸. 박치지만 박치라고 해서 박자를 전혀 못 맞추고 여기까지 있다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 하진 않아요. 박자를 아예 잘- 못 맞추는 사람. 아예? 그렇게 가야지. 나도 아예 저음 불가. 아예 박치고 가야지. 그러니까 얘는 이미 혹시- 마음이 끊겨.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잘 못해요. 뺀다고 저 생각하고 있어. 솔직히 박자 못 맞추는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이래는 이미 이거 뽑은 싫어. 순간 그냥 졌어. 자 그러면 방금 봤어요? 박자 못 맞추는 거? 박진 그런 것도 몰라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박자를 조금 못 맞춰도 늘 같은 자리에 서서 날 바라보는 너야 박자를 너무 잘 맞추잖아요. 중간에 텀이 있었잖아. 아니 그 정도는 박치가 아니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늘 가. 야야 누가 그러는 거? 자리에 야 서서 말이 되냐? 날 바라보는 거야. 누가 그렇게 불러? 없어. You're my wonderland. 이런 사람이 박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야 노래 모르는 사람이 준 거는 아니 이게 박치라니까? 야 봐. 아니 이게 박치야. 너 박치 모르냐? 이게 박치야. 그러니까 봐봐. 좋게 말하면 개성이 있지. 방금 제가 부르면서도 굉장히 개성 있다. 라고 생각이 들 법해요. 근데 이거를 노린 게 아니잖아. 계산해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늘 같은 자리에 누가 이렇게 불러요? 박치가 그래요. 아니, 사장님. 박치를 못 봤네. 박치를 진짜 박치를 못 봤네. 야 박치 세상 박치 다 될 거야. 아니. 자 어쨌든 봐봐요. 무반주로 했을 때도 그래. 음색이 있으니까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럼 공연을 할 수 없는 좀 한계가 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저음 불가. 자 두려움은 없어. You're my wonderland. 잠시도 놓칠 수 없어. 내게 날아기자. 자 이렇게 해요. 네. 안정감은 있잖아. 노래와 라이브는 할 수 있다 이거죠. 안정감이 있어요? 네. 방금 늘 같은 자리에 서서 날 바라보는 거야. 뭐다야. 손 계속 바뀌어 손. 자, 이거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차라리 길게 보면 고음이 낫다 이거죠 저는. 귀 아파요. 요즘 사람들 그런 거 못 견뎌 합니다. 마이크를 떼면 돼요. 네, 저의 최종입니다. 저는 진짜 심플합니다. 가수와 노래의 기본은 음정과 박자입니다.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박치라면 차라리 저음을 못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마디 할게요. 네. 박치 싫어요. 그렇습니다. 박치 안 해. 그렇습니다. 박치 안 해. 결국에 이거예요. 나 박치 안 해. 박치. 이래는 박치를 본 적이 없어요. 도라에몽 도구 중 더 갖고 싶은 도구. 대나무 헬리콥터. 저는 어디로든 문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대나무 헬리콥터 그거 타고 나는 거 아니야? 하늘 머리 돌아가면서. 네.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헬리콥터가 돌아가죠. 여행 갈 때 짱 편해요 일단. 너 파리 가고 싶다 그랬잖아. 파리 가면 돼요.
헬리콥터 타고 파리 갈 수 있어요. 아 너무 오래 걸리지. 풍경을 볼 수 있잖아요. 고소공포증 걸리지. 파리 가야지 문 열었어요. 파리 에펠탑 꼭대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 자 일단 어디로든 뭐 어떻게 들고 다닐 거야? 바삭한 시리얼 대 눅눅한 시리얼. 그 눅눅한 시리얼이 진짜로 막 무슨 먹해요 이런 건 아니고 초코 그게 샥 우유에 샥 하면서 달달한 우유의 맛이 쫙 이렇게. 아니 만약에 바삭하게 시리얼 먹을 거면 우유를 왜 부어 먹나? 그냥 시리얼만 주워 손으로 주워 먹으면 되지.